자, 이번 시간에 오스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갈게요. 우리 지금 현재 세상에는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B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C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. 뭐 등등 해서 수만 개, 수십만 개, 수억 개의 홈페이지가 있죠. 셀 수도 없을 만큼 뭐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내가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B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C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나라는 사람은 하나의 실제 세상에는 한 명이죠. 실제 세상에는 한 명인데 우리 인터넷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은 사이트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돼요. 나라는 존재가 복제가 되어서 수많은 사이트에 나라는 존재가 퍼져 있죠. 이 말은 내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이트에는 이런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고 어떤 사이트에는 이런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고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내 아이디, 내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내 개인정보가 중국이나 뭐 다른 사이트, 다른 나라에 개인정보가 팔려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많아요. 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이트들에 이렇게 내 개인정보가 퍼져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개인정보라는 이 보안, 이 개인정보라는 이 정보를 지키기에는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떤 특정한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이 개인 정보들을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. 대형 포털 사이트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뭐 네이버 그리고 뭐 다음 뭐 카카오죠. 이 두 개의 사이트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관리를 해서 로그인 처리를 대신 해줍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A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B라는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요. 그냥 내가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니까 내 네이버 아이디가 쌀이라면 이 쌀이라는 아이디로 여기 로그인을 하는 거고 이 쌀이라는 아이디로 B 사이트에도 로그인을 하게 돼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 A와 B라는 사이트에는 내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만 막으면 되는 거죠. 네이버만 철저하게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면 노출될 일이 없죠. 단점으로는 하나가 있어요. 네이버가 털리면 모든 사이트가 털리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게 여기 털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빠르게 변경을 한다면 모든 사이트에 대한 어떤 보안이 한 번에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. 자, 우리가 지금 할 서비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내가 만드는 지금 블로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죠.
자, 회원가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네이버나 카카오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인증 처리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어요. 인증 처리에 대한 수고를 던다는 거는 회원 탈퇴, 회원 가입, 그리고 회원 로그인, 그리고 이 회원이 1년이 지났을 때, 10년이 지났을 때 휴먼 계정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로직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넘길 수 있겠죠.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에요. 하지만 이렇게 단점도 존재를 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볼게요.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네이버나 네이버 아이디로 만약에 로그인을 한다고 볼게요. 그럼 우리 네이버에는 내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뭐 닉네임 뭐 이 정도만 네이버에서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쇼핑몰은 서비스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개인들에 대한 그 주소가 필요해요. 왜 주소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주소로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 네이버에는 내 주소가 없죠. 이렇게 되면 이 쇼핑몰 자체에서 이 회원에 대한 주소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주소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네이버 쪽에 이 회원 정보와 자기 쪽에 이 회원 정보를 연동을 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쇼핑을 하는데 VIP 뭐 등급이 있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상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은데 이 네이버의 정보, 요 정보만으로는 그런 혜택을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인만 할 수 있지. 이걸로 이런 주소 정보나 이 VIP 정보 같은 거는 따로 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연동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간단한 홈페이지라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함으로써 그냥 간단하게 인증의 처리만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인증 말고도 이 회원에 대한 뭐 이 쇼핑몰만의 독자적인 어떤 회원 정보들이 필요하면 회원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어스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오어스라는 건 오픈 어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증을 대신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인증 처리를 대신해 준다.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증 처리를 대신 해준다는 개념인데, 자, 이 오어스를 사용을 하면 전체적인 구성이 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, 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어요. 그리고 홍길동은 우리 블로그 사이트죠. 이 블로그 사이트에 로그인 요청을 할 거예요. 그러면 그 로그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원래 블로그 사이트에서 해주게 되죠. 이때 용어는 이 홍길동이 클라이언트가 되고요. 이 블로그라는 애가 서버가 돼요. 원래는 기본적인 구성이 이 구성입니다. 근데 이제 OS로 넘어가면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.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고
그리고 우리 블로그라는 우리 홈페이지 서버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블로그 서버에서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해주는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로그인 해줄 거잖아요. 그래서 카카오라는 애한테 요청을 하게 돼요. 그러면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되면 로직이 이런 거죠. 우리 사이트한테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되면 블로그는 로그인 페이지를 줘요. 그러면 이 로그인 페이지는 처음에 이렇게 생겼겠죠. 아이디, 비번, 버튼 이렇게 생겼겠죠. 여기 아이디 넣는 거, 여기 패스워드 넣는 거. 근데 요 밑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카카오 버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홍기통이라는 애가 카카오라는 버튼에 딱 클릭을 하잖아요. 클릭을 하면 다시 재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.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이쪽으로 카카오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때 카카오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블로그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지울게요.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한다는 의미는 홍기통이 다이렉트로 카카오 서비스 쪽으로 카카오 서버 쪽으로 로그인 요청을 하게 돼요. 그러면 카카오 서버가 홍기통한테 뭘 응답을 해주냐면 아까 전에 보면 이런 창을 응답을 해줄 거예요. 이런 창.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 홍기통이 보게 될 페이지는 카카오 동의창을 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의창에서 모든 걸 동의를 하고 이 버튼에 클릭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로그인 창이 바로 나오겠지만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창이 나올 거냐면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. 이따 먼저 로그인을 해라는 이 화면이 먼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이에 카카오 로그인 창이 나올 거고 여기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응답을 해야 되겠죠. 이 응답이 끝나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. 카카오 동의창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홍기통이 이 버튼에 딱 클릭을 하잖아요. 이 버튼에 딱 클릭을 하면 버튼에 클릭을 하면 이제 카카오 서버에서 이 회원 정상적인 회원이네 해서 이 블로그 서버 쪽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줘요. 콜백 해줍니다. 콜백. 이 친구 정상이야 라고 콜백을 해주거든요. 콜백을 해줄 때 뭘 주냐면 코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줘요. 코드. 이 코드 값은 뭐 임의의 값입니다. 뭐 A, B, C, D라고 할게요. 그리고 이 코드를 하나 주는데 이 블로그 서버는 이 코드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무엇을 인지하냐면 이 홍기통이라는 회원이 카카오 서버를 통해서 인증이 정상적으로 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.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
인증 처리 완료예요. 여기서 끝내면 인증 처리 완료. 요게 되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어떤 걸 요청하게 되냐면 얘한테 카카오 서버가 뭘 또 들고 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자원 서버라는 거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자원 서버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카카오 서버라고 안 하고 카카오 API 서버라고 할게요. 이 자원에는 이 홍길동의 정보가 있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이 코드 값을 통해서 블로그 서버가 뭘 할 수 있냐면 카카오 API 서버한테 코드 값을 날리면서 ABCD를 날리면서 너희 카카오의 자원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라고 권한 요청을 해요. 그러면 카카오 API 서버가 알겠어, 너 코드값 정상이네 해서 무엇을 돌려주냐면 액세스 토큰이라는 액세스 토큰을 돌려줘요. 이 토큰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이 토큰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게 되냐면 권한을 부여받아요. 어떤 권한을 부여받느냐면 이 홍길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. 누가? 블로그 서버가요.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증 처리가 완료됐다는 의미는 코드를 받았다는 거고요.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액세스 토큰을 받았다는 뜻이에요. 이제 이 액세스 토큰이 블로그 서버는 액세스 토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액세스 토큰으로 블로그 서버가 홍길동 대신 카카오의 홍길동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OAuth라는 건 이런 거죠. 홍길동은 원래 카카오가 들고 있는 홍길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. 왜냐하면 홍길동이 이 홍길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인이잖아요. 하지만 원래 블로그 서버는 홍길동 정보, 카카오가 들고 있는 홍길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. 왜냐하면 블로그 서버는 홍길동 정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. 없는 서버잖아요. 그쵸? 누구나 이 홍길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 카카오 로그인 요청을 했다는 건, 로그인 요청을 해서 인증이 됐다는 건, 그냥 인증이 됐다는 건, 콜백을 받아서 코드를 받았다는 건 그냥 인증을 받았다는 거고요. 액세스 토큰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홍길동이 블로그 서버한테 카카오에 있는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전체적인 이 틀을 보면 뭐냐면 이거죠. 홍길동은 우리 블로그 서버한테 내 카카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OAuth 로그인입니다. OAuth 로그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. 첫 번째는 인증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인증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이 액세스 토큰을 부여받아서 홍길동이라는 애의 카카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는 게 OAuth 로그인입니다. 그래서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아까 전에는 이 홍길동과 블로그 서버만 있을 때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뉘었다면 지금부터는 개념이 좀 다른데 홍길동을 리소스 오너라고 불러요. 리소스 오너라는 건 이 정보, 이 홍길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블로그 서버를 뭐라고 불러냐면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.
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냐면 이 블로그 서버는 카카오 API 서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클라이언트거든요. 한 명의 클라이언트. 그리고 이 카카오 API 서버를 리소스 서버라고 부르겠죠. 아니죠. 리소스 서버라고 하기보다는 그 오어스 서버라고 하겠죠. 정확한 용어는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? 뭐 오어스 서버, 그냥 오어스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냥 인증 서버라고 할게요. 인증 서버. 인증을 해주는 서버. 얘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서버를 뭐라고 하냐면 리소스 서버라고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리소스 오너는 이 리소스 서버에 오너는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주인이고요. 이제 블로그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카카오 API 서버가 인증 서버가 돼요. 이런 구성이 만들어질 거예요.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스프링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OAuth는요. OAuth 주체는 페이스북과 구글입니다.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스프링에서 지원해주는 OAuth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정말 쉽게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인증과 권한 처리를 정말 쉽게 제공을 해줘요. 이 OAuth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가. 이 OAuth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처음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어디 있냐면 스프링 시큐리티에 보면 OAuth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통해서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어요. 왜 체크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직접 요걸 구현해 보기 위해서예요. 그래야지 나중에 얘를 사용할 때 이건 너무 좋구나, 너무 편리하구나 라는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.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게 되면 개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당연히 저기 체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form.xml에 등록하셔서 다운받아도 되겠죠.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건 이 두 개고요.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나 혹은 카카오나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OAuth 서비스를 하겠죠. 그런 나라들이 들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것도 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, 여기에.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로 OAuth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따로 있겠죠. 연동하는 방법이.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방법은 그냥 카카오 로그인을 할 건데 이걸 노가다 코드를 통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 코드를 짜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전체적인 로직은 이해가 가지 않으면 몇 번 지금 다시 보실 필요는 없고요. 코드를 다 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이 용어는 좀 정리를 하세요. 리소스 오너, 클라이언트, 인증 서버, 리소스 서버예요. 그리고 스프링에서 이것도 지원을 해줘요.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. 보면
시큐리티 보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여기 리소스 서버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해줍니다. 우리가 만약에 이런 리소스 서버가 되고 싶으면 근데 우리는 요건 하지 않을 거예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